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중농산에 왔습니다. 오늘 미중농산에서 뭘 하는지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과나무 전지 전정합니다. 아, 전정을 왜 하는 거예요? 가지가 이제 작년에 자랐는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전지 전정해가지고 줄기를 이제 솎아줘야 돼요, 가지를. 그렇구나. 그러면 전정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정이 이제 사과나무도 이제 나무도 이제 겨울에는 이제 동면을 하려면 잠을 겨울 잠을 자는데 그때 겨울 잠 할 때가 최고 이제 적기라 그러죠. 그렇구나. 그러면 전정을 할 때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잎이 피고 꽃이 피었을 때는 더 쉬울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하면 잎이 안 나왔잖아요. 네. 이 월동기 이제 동면기 때 해가지고 솎아줘야 안 솎아주면 그 많은 가지가 전부 다 영양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양이 이제 줄이고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솎아주는 이유가 그렇구나. 그러면 과수원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과수원 한 지가 30년 넘어야죠. 결혼하고 했으니까 30년. 근데 혹시 물어보는 건데 집사님은 이렇게 전지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사과나무 이런 나무는 가지가 원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수라기보다는 그 이제 둬야 될 부분에 잘라내어도 별 시행착오는 없어요. 거의 되면 또 가지가 다 메꿔지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과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잔잔하게 잘라서 버리세요? 우리는 이제 나만의 독특한 이제 기술인데 왜냐하면 나중에 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이래가지고 잘라가지고 나중에 전부 일일이 주워야 돼요. 주워야 되면 나중에 죽는 사람이 허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혼자 이제 하니까 이리 잘라놓으면 이제 뒷일이 하는 게도 없이 이제 일 마무리가 돼요. 전지 뭐 죽는 데는. 길에 지나다가 보면 사과나무가 위로 안 뻗쳐 있고 옆으로 퍼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런 거는 가지를 잘라서 위로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도 이제 우리만의 이제 이쪽 지역에서 이제 내 혼자 거의 하는데 이 나무가 이제 재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지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이제 해보니까 이래 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힘 안 들고 이제 노동력 적게 들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나무를 키우지 않고 안 키우고 이제 재배하는 방법이 이제 내 나름대로 저기 때문에 안 키우려고 하니까 나무를 이제 안 세우고 가지를 안 세우고 이제 늘어뜨리는 그런 현상이에요. 옆으로 자란 나무하고 위로 자란 나무 중에서 어떤 사과가 더 맛있어요? 이제 아무 나무고 무엇이든 간에 이제 재배하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나무 수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과가 달린 가지는 사과 달리면 이렇게 늘어져야 돼요. 항상 여기 사과가 달리면 이렇게 늘어지는 게 나무를 이런 형태로 키우든 이렇게 키우든 간에 항상 결실지는 사과 달린 건 이렇게 땅을 봐야 지하가 땅을 보고 이제 배꼽이 이제 소위 배꼽이라는데 배꼽이 땅을 보는 사과가 가장 이제 사과 모양도 좋고 굵기도 좋고 이제 맛은 이제 햇볕이 잘 받아서 색깔이 잘 난 사과가 맛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과 전정할 때 이제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추운 지금은 따뜻한데 추운 날씨에도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 참 부지런하시고 대단하시고요. 저 같으면 사과나무 이제 귀찮아서 안 키울 것 같은데. 가지를 잘라내고 나서 남은 가지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되어야 돼요? 이 나무 키우는 가지 이제 남은 잘라내고 남은 가지가 이제 그 키 같은 거, 그 길이 같은 거는 이제
나무 심은 거리하고 요 작업 통로 이거에 따라 이제 지장이 없게 하면 돼요. 그건 뭐 꼭 어느 뭐 정답은 없고 나무 간격이 넓고 이제 땅이 넓고 하면은 많이 키울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이제 쉽게 말해 저수가 아주 초밀식이기 때문에 나무를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지 옆에서 다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늘어뜨려 가지고 최대한 많이 달아먹는 방법. 그렇구나. 저는 사과하면 이제 파란 아오리 사과하고 그냥 사과 종류 없이 빨간 사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죠.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쉬운 대로 파란 사과는 이제 아오리라고 파란 사과인데 원래는 그게 붉은색이 좀 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일찍 먹으려고 파란 때 먹어가지고 빨갛기 전에 미리 따 먹어버려가지고 소비자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파란 사과가 이미지가 파란 사과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파란 사과 말고 그 다음에 모든 과일 열면 전부 다 붉은 맛이 나는데 요즘은 이제 품종 기술 개발이 그게 좋아가지고 지금은 노란 사과, 내가 알기로는 노란 사과, 자두색 사과 하여튼 몇 가지 돼요. 근데 노란 사과는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개발한 게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워키토키라 해가지고 노란 사과 있어요. 옛날에 이제 골덴 같은 거도 원래 밝았고 노란 사과를 이제 봉지를 씌워가지고 파란 걸 먹고 노란 걸 먹게 됐는데 그 요즘은 개발돼가지고 내가 그 품종 이름 내가 자세히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국내에서도 몇 가지 개발됐어요. 사과 종류마다 가지 전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품종마다 다른 것도 있긴 있죠. 그 품종마다 이제 만생종이냐 뭐 중성종에 따라 전지 방법이 틀리는데 이게 대다수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냥. 어쨌거나 하여튼 색깔 잘 들어가서 맛있게 하려면 햇빛 많이 들어가게 하고 햇빛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전적 목적이 뭐냐고 물었는데 결국 이제 햇빛이 많이 들어가야 사과가 맛있게 생산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솎아주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뭐 번성하면 햇빛이 안 들어가면 사과가 맛있게 재배 안 되지. 그 전지 목적이 나무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햇빛 들어가게 해가지고 사과 한마디로 맛있게 하는 그 재배법. 한마디로 말하면. 집사님 어떤 사과가 맛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 농사만 짓고 어릴 때부터 사과를 별로 안 먹었는데 근데 하여튼 커서는 사과 농사 짓고 사과만 먹으니까 세상 과일 중에 사과가 제일 맛있고 사과 품종에 따라 맛이 다 있는데 어느 사과 한 개가 뭐 맛있다라고 난 안 해요. 절대 누가 물으면 그 나름대로 사과가 고유의 맛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사과 아무 사과 다 좋아해요 우리는. 가지가 많아가지고 아무나 잘라면 실수가 뭐가 없어. 자르면 돼요. 제일 쉬워 일하는 방법이. 전부 솎아주는 거예요. 솎아줘 햇빛도 고들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래야 이제 병충해도 덜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무성해가지고 햇빛도 안 들어가고 병충해도 더 심하고 바람도 안 통하고 거기다 뭐 웬만한 섞는 거 위주로 다 잘라내는 거. 이게 뭐 어찌 한계가 없으니까 이쪽에는 결실이 잘 되는 지역이라 가지고 어찌 별로 없는 것도 잘 돼. 사과도 이제 보면 이제 사과 작물 아무 작물에도 간에 그 적지적소가 있거든요. 잘 되는 땅하고 잘 되는 곳이 이쪽에 이제 사과 거의 아무 작물도 다 좋더라고요. 지역이. 근데 지금 아주 작은 물 같은 걸 잘라내시는데 그거 왜 자르시는 거예요? 이제 요런 게 전부 이게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사과 달릴 부분이걸랑. 근데 이 가지에 비해서 이 꽃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면 피면 영양 소모가 너무 되고 또 나중에 사과를 이렇게 많이 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적가품 줄이기 위해서 꽃눈을 이제 이렇게 미리 따주는 거예요. 이를 따면 나중에 적가품이 그만큼 줄어들고 이제 적가품이 줄어드는 것 반면에 따줌으로 인해 영양 소모가 덜 되기 때문에
이제 가열도 더 굵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할수가 있으면 이제 따주는 게 좋죠. 그럼 잎눈하고 꽃눈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요런 이제 요런데 여기 보면은 요게 끝에 가지 요게 결실지라 그래요. 요걸 결실지고 요걸 작년에 따먹었으면은 따먹고 요 한해 자라 끝이 요 결실지. 네. 결실지가 사가 달리는 부분이 요게 꽃눈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눈이 적잖아요, 요게요. 네. 요건 동수리만 죽은데 요건 적지. 여기서 잎이 나와, 그 잎이 나온데 가지고 잎눈. 이거는 꽃이 피어가지고 달린 데라 해라서 그래서 꽃눈. 그게 이제 꽃눈, 잎눈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꽃눈은 따면 안 되겠네요? 그 꽃눈은 이제 따면 많으면 솎아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솎아내면 좋은데, 어느 가지에는 이제 몇 개 안 달린 부분은 이런 데 솎아주면 안 되죠. 이런 데 나중에 사가 달리니까. 그 꽃눈 사가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달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적당히 이제 솎아줘야지, 뭐 무조건 솎아주면 사가 안 달리면 큰일 나죠. 네, 여기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은 간격이 되게 좁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이제 다른 집, 저는 일반 간행식으로 하는 집하고는 틀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밀식이잖아요. 간격이 아주 막 이렇게 좁고 하는데 이유가 이제 나무를 덜 이제 수간을 나무 넓이를 덜 키우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 편하게 하고 이제 그래서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내 나름대로 이제 간격을 줄여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제 가시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이제 간행식으로 하는 집하고는 이제 재배 방법이라든가 나무 전지 방법, 관리 방법이 사실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큰 사과나무에 밑에 부분을 갖다가 껍질을 막 벗겨놨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나무가 적기 때문에 이제 별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껍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년도에 이제 있던 가지가 이제 한 해 성장을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껍질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왜 벗겨주냐면 굳이 품을 들여가지고 벗겨주냐면요. 여기에 이제 월동병해충이 여기서 겨울에 월동을 해요. 겨울을 난다니까. 그 겨울을 나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조피 작업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이제 벽에 주물이 내가지고 이제 겨울에 잠복했던 이제 월동병해충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죽이는 역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살충제 같은 거 이제 벌레를 죽이면 이제 나왔던 부분에 이제 벌레가 맞으면 죽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있으면 벌레가 그 속에서는 약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벌레가 이제 안 죽죠. 그래서 이제 조피 작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 벌레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사과나무 가지가 수가 적어야 좋은 거예요? 가지가 이제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전지전정이라는 이제 방법을 이제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자꾸 이제 솎아주고 이제 가지를 이제 햇빛이 잘 들게 하느라고 가지 이제 방향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뭐 전부 이래도 하고 이제 인위적인 방법이 그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해야지 많으면은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나무의 요 세력에 따라 가지고 가지가 적당해야 좋은 과일이 나오죠. 그럼 나무가 이제 세력이 약한데 과일을 많이 달면은 사과도 품질도 안 좋고 나무도 금방 이제 쇠약해져 망가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전지해주고 이런 방법이 이제 모든 기술이 이제 복합적으로 막 적용돼야. 하여튼 어차피 최종 목적은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전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저수가 초밀식으로 이렇게 키우는 방법은 사실 이제 전지하기 굉장히 쉬워요. 속가만 주고 이제 이 하늘을 향해 있는 부분 이런 거만 잘라주면 쉬우니까 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에 이제 사과 재배하든 전지하는 데는 기본 이제 습득이 돼야 되는데 기본 습득이 돼도 막상 이제 실지 안 해보면은 전지 딱 가위 들어대면은 어느
어느 걸 잘라야 될지 막 굉장히 망설여가지고, 이게 우리는 그냥 막 하는 것 해도 생각을 어느 가지 잘라내고 어디 놔두고 미리 막 생각을 다 해가지고 손이 자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안 해본 사람은 이제 경험 없으면 사실 어느 가지를 저도 어느 가지를 잘라야 될지 망설여졌죠. 우리가 전지 배울 때 그랬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막 남들 보면 암자를 자르는 것 해도 전부 다 이제 막 다 계산이 지금 들었지요. 가지 보면 몇 개를 사과를 달아야 되려는 동 가지를 어느 부분을 놔둬야 되는데 계산을 다 하고 자르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죠. 아무거나 자르는 줄 알았는데. 하늘로 향해 있는 가지는 왜 잘라내야 돼요? 네? 하늘로 이렇게 위로 가 있는. 이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요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과일이 꽃눈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과일이 달리면은 네. 과일이 요래 늘어지려면 요래야. 네. 늘어져가지고 요래 사과, 배꼽이 이제 땅을 본 그런 사과가 좋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가지에 사과가 달았다. 그러면 사과가 달려도 여기서 이제 하늘 쳐진 거는 성장이 좋아요. 네. 좋아가지고 이런 게 달면 사과 달리는 건 괜찮은데, 이제 사과 안 달리는 같은 경우도 이제 있으면은, 요런 게 있으면 한 해 막 굉장히 많이 자라요. 그걸 이제 소위 이제 도장지라 그러는데, 이제 도장지가 자라면 사과 영양이 과일로 안 가고, 이런 도장, 우짜란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거는 이제 영양은 과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짜라는 쪽으로 영양이 소모 안 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하늘 위에 있는 부분은 다 잘라내는 첫째 원인. 이런 거를 이제 잘라내요. 그리고 사과도 달려야지 늘어져야 좋은 과일이 나오지. 이런 섰는 부분에 달리가지고 가지가 안 늘어진다. 사과 모양도 안 좋고.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품이 많이 들어도 일일이 이제 요런 부분도 세력이 좋으면 여기서 도장지가 이만큼 나오려면 저런 식으로. 그래, 이런데 꽃놀이 충실을 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막 계산해가지고 다 자르지.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나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수형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도장지 돼가지고 막 우짜라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양이 거의 다 과일로 가니까 사과도 굵고, 더 맛있게. 쓸데없는 영양으로 낭비가 안 되고, 또 이러니까 햇빛이 투과가 많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사과도 맛있죠. 모든 과일은 하여튼 햇빛을 봐야 사람이고 뭐 식물이고 하여튼 햇빛을 봐야 되니까. 사과 심어가지고 사과 먹으면 뭐 씨가 나지 않아요, 씨예요. 네. 그 씨가 자라가지고 저만큼 큰 거예요. 크다. 그게 이제 실생사과라고 하는데, 저게는 뿌리가 발육이 원체 좋아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커. 저거다 이제 사과를 붙이면은 옛날 저런 저기 커지는 나무예요. 그래, 우리 이래 하는 거는 이제 나무를 안 키우는 게 목적, 키우는 게 물론 어느 정도 커야 되지만은 저런 나무 같이 안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했지만 이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밀식으로 심은 이유가 나무 이제 저런 식으로 수강할 때 안 하고 나무 안 키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인 거죠. 어쨌거나 요즘에는 이제 노동력이 안 들어야 돼. 노동력 많이 들면은 요즘 인건비 비싼데, 약값 비싸고 품값 비싼데 경영비가 많이 들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 네. 그래서 노동력을 최대한 안 줄이려고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밀실을 심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노동력이 최고로 안 들고 이제 힘이 그만큼 덜 들고, 그래서 이 방법을 내가 도입했죠. 이런 걸 한번 이제 끝내가지고 놓으면은 이제 작년에 넣어놨구나. 이런 건 제대로 안 됐잖아. 근데 이런 걸 끝내가지고 이래 돼서 이제 대놓으면 한 번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계속 여기서 사과 달아 먹거든. 그래 처음엔 품이 들어 이래 매놓으면 이런 식으로 매놓으면 여기서 계속 사과 달아 먹고, 여기서 이런 데서 사과 가지 없는 것들부터 또 이런 게 생겨서 또 달아 먹고, 이 가지는 이제 영구이 가지 이제. 그럼 계속 요런 걸 많이 만들어내야 사과 좋은 사람은.
그런 데서 사가 막 잘고 잘 지키지. 가지 요런 데도 나 요런 데 가지가 사가 굵어. 이런 거 한 번 일어나면 계속 여기서 달아먹고 또 여기 들어가면 요런 데도 꺼내면 또 여기 달아먹고 그게 일하기 굉장히 좋다. 목사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다음 또 와요. 또 다른 거 가르쳐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